네, 안녕하세요. 네, 살이 찌는 이유 1편 정말 많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제가 1편에 이어서 2편을 준비했는데요. 1편은 체중 감량하는 어떻게 보면은 목표치에 도달하는 속성 코스라면 2편은 기초를 탄탄히 하는, 우리가 속성 코스를 수업을 잘 들어서 결과를 딱 내도 기초가 탄탄해야 그걸 오래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 2편 시작할게요. 네, 1편에서 우리 호르몬 균형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호르몬 균형 검사가 사실 저한테 오는 정말 살이 안 빠지는 분들, 요요가 자주 왔던 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고요. 두 번째, 디톡스 소변 유기산 검사를 제가 오늘은 자세히 좀 알려드릴 텐데요. 이거는 몸 안에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몸에 먹었을 때 에너지 대사 상태, 우리가 과연 그 과정에 어디에 필요한 조효소나 또 내지는 거기에 있는 코팩터들,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안 되는지, 살이 안 빠지는지 그걸 알려고 하는 거고, 그 외에도 몸 안에 해독기는 몸 안에 우리가 뭐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장이 새면서 그 안에 독소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한 많이 있으면 염증이 많아서 살이 안 빠져요. 그런 거를 보여지면서 제가 이제 살을 빼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1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지방세포 또 근육 또 안에 장기들, 뭐 인슐린 나오는 요 췌장이나 장기들, 뇌는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말할 주로 장 쪽 부분하고 해독 쪽은 여기에서도 이렇게 호르몬을 컨트롤할 수 있고, 장에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또 뇌하고도 서로 신호 전달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셨죠? 장하고 뇌하고 우리가 것 브레인 엑시스라고 축을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호 전달하고 있다는 건데, 장은 또 간하고도 신호 전달해서 안에 장간 순환하고 해독을 담당하고요. 이 장에서는 또 지방하고도 신호 전달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장 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뱃살이 특히 40대 이후에 안 빠지는 분들, 이 분들은 복부 비만이 장내 세균 때문이었다, 뭐 내지는 비만 세균,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2006년도에 이 나온 논문에 처음으로 오베시티, 비만의 것 마이크로플로라, 장내 세균이 관련돼 있다, 이런 논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장이 이렇게 예쁘게 장내 안에 있는 이 점막에 있는 상피세포들이 예쁘게 잘 붙어 있어야 건강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영양소만 들어오고 음식에 있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못 들어오는데, 장이 그야말로 이렇게 사이가 뚫려 있는 거죠. 이거를 새는장 증후군 리커거 신드롬이라고 하죠. 근데 장이 새다 보면 우리가 유기농만 먹지 못하잖아요. 저도 유기농만 사기엔 너무 비싸서 사실 다양하게 사는데, 유기농만 말고 옆에 있는 화학물질, 뭐 농약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잔류 농약이, 뭐 가공식품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첨가물들, 또 내지는 사실 뭐 약물들,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와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특히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지질 다당체라고 LPS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강력한 내독소로 요게 몸을 타고 들어오면은 안에 혈관을 통해서 뇌 쪽도 침투해서 정말 심지어는 장 건강이 안 좋으면 치매 위험도 높아지고 위험도 높아진다는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 안에 이런 내독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잘 붙어야 되는 장이 사이가 떨어져 있으니까 장이 이거를 우리가 펄미어빌리티, 투과성이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몸에서 여러 가지 염증이 생기면서 증상들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상들을 좀 알려드리면은 이렇게 우리가 만성 피로, 여러 가지 검진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피로가 늘 있고, 다리가 심하게 붓고 늘 무겁고, 알 수 없는 알러지가 생기고, 체중도 안 빠지지만 여기에다가 정말 우리가 뭐 변비, 소화불량, 온갖 위장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갖다 요약하면은 복통, 무름변, 어떤 분은 설사하고 방귀가 자주 나오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변비도 있으면서 가스 차고 피부 트러블이 안 났었는데 40대 이후에 점점점 안에 뭔가 알러지가 원인은 모르고 피부과 가서 계속 항히스타민제만 먹고 뭐 스테로이드 먹고 하니까 체중은 더 늘어나고, 이런 분들은 정말 장을, 혹시 내가 장이 새고 있나? 이런 거 한 번쯤 검사를 해보셔야겠고요. 또 하체를 포함해서 잘 붓거나 알 수 없는 피로가 이 장의 투과성이 증가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한 독소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장하고 간하고 순환을 해서
결국 간에서 전신으로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저런 증상 말고도 우리가 물론 비만 때문에 저는 저런 소변 유산 검사라고 장내 환경을 보기도 하지만 이거 아니더라도 이런 섬유근통, 뭐 자가면역, 또 관절통, 뭐 피부 발진, 또 여드름 심하신 분도 해결이 안 되면 장을 좀 고쳐주면 또 해결이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에서 기능의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검사를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또 제가 보는 게 이런 에너지 물질 대사예요. 우리가 살코기를 먹고 탄수화물 밥을 먹고 단백질을 먹었을 때 몸 안에서는 이 아세틸코에인으로 잘 소화효소가 잘해갖고 분해가 돼서 결국은 우리가 TCA 사이클이라는 이 사이클이 잘 돌아갔고 ATP가 몸에서 에너지가 나와야 살도 잘 빠지고 몸에서 활기차고 기운도 나고. 왜 우리가 ATP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 있죠. 얄밉게 밥을 많이 먹어도 살도 잘 안 찌고 늘 60대 돼도 쌩쌩하고 이런 분들은 이 ATP 요 사이클이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적게 먹어도 살이 찌고 정말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분들은 이 안에 에너지 만드는 공장을 우리가 조금 더 전문 용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데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이런 TCA 사이클이나 ATP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살이 잘 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요거는 어떻게 또 안에 보느냐?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대사 산물들을 보는데요. 어떤 대사가 과정을 거칠 때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한 과정이 대사물질이 많아졌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효소가 이게 결함이 있구나. 그리고 여기 있는 만약에 피루베이트가 많아졌다. 비타민 1, 2, 3, 5 이런 조효소들 부족해서 이게 많아졌구나 이러고 이 소변 안에 나오는 대사 산물을 가지고 이게 부족한 미네랄 특히 안에 여러 가지 이런 항산화제 이런 거를 챙겨 드리면서 영양육보로 보충을 하면은 이 대사가 조금 더 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나는 여기는 다 초록색 어느 정도 정상분에 있는데 요 피루베이트가 이렇게 빨갛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비타민 1, 2, 3, 5 비타민 B군이 부족하니까 요거를 좀 보충해 드리면 되고요. 만약에 락테이트가 이렇게 하이가 나왔다 그러면 이 락테이트가 많은 거는 그 밑에 또 사이클이 덜 돌아가서 이 락테이트가 피루베이트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밑에 사이클의 제일 최종 관문이 요 셔틀이 되는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거기에 맞는 비타민 영양제를 처방을 해드리면 그냥 본인들이 뭐 멀티비타민 먹어요, 원장님 그 오메가3 먹어요, 뭐 아니면 뭐 시서스 먹어야 하는데 그런 거보다 나한테 효과적인 그런 영양 보충 요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대사 과정을 보려고 제가 소변 유산 검사를 하는 건데 누구나 다 하진 않아요. 호르몬 검사가 기본이고 요거는 정말 장서부터 기본이 튼튼하게 해줘야 될 정말 많이 그 장도 망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살만 찌는 게 아니라 피부에 알러지도 심하고 변비가 심하고 알 수 없이 계속 하체가 피곤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제가 같이 검사를 하는 거고요. 이 소변 유기산 검사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사이트레이트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이거는 그 밑에 사이클로 암모니아 사이클이 지금 잘 못 돌아가는 건데 그렇게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 암모니아 사이클은 우리가 아르기닌이라는 이런 아미노산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왜 요즘 아르기닌 영양제 많이 드시잖아요. 헬스센터에서 드시는 분도 있고 또 아르기닌 주사 병원에서 맞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검사를 하면서 이게 암모니아 대사가 잘 안 되는구나. 암모니아 배출이 안 되는구나. 이럴 때 요 아르기닌 주사나 아르기닌 영양 보충 요법을 하면은 그 배설이 잘 되면서 또 체중 감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안에 암모니아가 증가는 사실 단백질, 고기에 많은 거지만 고기 많이 먹는 사람보다 오히려 장에 나쁜 세균들이 많은 그 대사산물이 이런 암모니아, 독성 물질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게 장이 염증이 많이 있구나 이런 것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아르기닌 주사나 영양제를 주면 아르기닌이 안에 암모니아 배출도 잘 되지만 아르기닌이 또 에노라고 혈관 확장하는 이런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서 이게 결국은 AMPK라는 이런 활성을 올리는데 AMPK는 몸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시그널을 갖다가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신호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AMPK가 활성화가 돼야지 지방 분해가 잘 일어나요. 그래서 아르기닌이 이렇게 에노를 통해서 AMPK를 활성화시키면 우리 왜 근육에서 지방 연소한다 그러잖아요. 지방이 베타산화가 잘 되면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살이 또 빠지기 때문에 아르기닌이 지방분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왜 아르기닌 맞고 뭐 살이 더 잘 빠졌어요, 뭐 아르기닌 먹고 효과 좀 봤어요, 내지는 정체기 때 잘 안 빠지다가 아르기닌 먹으니까 효과 봤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기전 때문에 그래요. 아르기닌이 지방분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살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르기닌이 또 필요한 사람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장내 세균 검사를 통해서 정말 장과 비만은 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 소변유기산 검사는 특히 이런 장이 안 좋은 분들, 제가 이렇게 임상적으로 봤을 때 호르몬 균형 말고도 이거 호르몬하고 장은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게, 스트레스 호르몬 높으면 장이 샌다 그랬잖아요. 스트레스 호르몬 높은 코티졸이 높은 분들은 또 장에 이런 투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관이 있고요. 이 장은 에너지 또 물질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인간이 못 만드는 효소도 만들고 비타민 합성도 합니다. 그리고 장에서 또 염증 물질이 이렇게 투과성이 많아서 생기면은 이 염증 물질이 신경전달 물질,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 만들어지면서 장에 결국 혈관을 타고 전신적으로 반응해서 뭐 관절통이나 뭐 자가 면역이나 뭐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거고요. 또 단세지방산, 제가 단세지방산 주스 먹는 것도 만드는 거 알려드렸죠. 단세지방산은 이 장에서 우리가 인간이 흡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소화효소를 장 안에 좋은 유익균이 갖고 있어서, 특히 이런 현기성 세균들이 안에 식이섬유가 들어오면 이걸 갖다가 다 분해갖고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어서, 이 단세지방산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은 지방세포에 단세지방산이 서로 신호를 보내서 포만감이 빨리빨리 일으키니까 생각보다 금방 먹고 식욕 조절이 될 수가 있고, 또 단세지방산이 많이 만들어지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장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에너지 물질 대사 관여, 염증 물질 생성, 단세지방산 생성하면서 비만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음식 알러지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비인후과에서 등에다 하는 패치 그런 알러지 검사가 아니고요.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막 피부에 두드러기가 안 나도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을 먹다 보면 음식들 때문에 독성 물질이 그게 과부하가 되고 결국은 살이 안 빠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나는 그냥 루틴으로 먹은 음식이고 괜찮았는데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런 장투과성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음식 검사를 하면 피를 뽑아서 90가지 음식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는 뭐 우유, 흰자, 뭐 계란, 뭐 오리고기 뭐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과일, 또 안에 뭐 생선 종류들, 뭐 곡물들, 쌀도, 의외로 쌀도 알러지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 또 키노아나 귀류 이런 게 좋고, 그래서 90가지 뭐 커피, 글루텐, 뭐 생강, 호두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또 해보시는 건 도움이 되고, 결국 당의 독소는 왜 생길까요? 이렇게 생기는 원인은 대표적인 거는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뭐 스트레스 호르몬, 뭐 안에 환경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게 빨리빨리 먹어서 음식을 빠르게 먹으면 얘가 잘 찌게 부숴갖고 안에서 대사가 잘 돼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빠르게 먹다 보면 소화가 덜 된 음식은 우리 몸에서 독소로 작용해요. 이게 음식을 빠르게 먹는 사람들은 그 안에 대사 물질들이 유익균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늘어나면서 장 환경이 안 좋아지고, 또 음식과 함께 들어온 중금속이나 살충제 이런 화학물질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약물이에요. 항생제, 뭐 중염오래, 뭐 내지는 뭐 안에 뭐 편도가 안 좋아서 축농증 때문에 몇 달 먹었어, 이런 분들 항생제가 나쁜 균 말고 좋은 균도 다 없애기 때문에 항생제 오래 먹은 분들, 또 위장약, 제산제, 우리가 위산이 열심히 분비돼야 나쁜 세균을 죽이고 안에서 장도 좋아지는데, 위산이 오히려 적게 분비되는 게 나이 들어서 위산 저하증도 이런 장이 안 좋아지고 독소가 생기는 원인인데, 거기에다가 제산제까지 먹은 분들, 또 술 많이 먹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장이 많이 새고 있어요. 그래서 술 많이 먹는 분들, 이런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럼 증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4R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이거는 아예 논문에 나와 있어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장에 나쁜 세균들이 많고 독소가 많으면 4R인데, 어떤 R이냐? 리무브, 나쁜 세균을 죽이는 약을 항생제를 한 2주간 씁니다. 물론 2주에서 한 달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 원장님 항생제 너무 오래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 항생제는 몸 안에 한 99.7% 정도 흡수가 안 되고 대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 나쁜 균 죽이면 그 다음은 리플레이스, 안에 소화가 안 되고 빨리빨리 들어간 음식을 소화가 잘 되게 하는 소화 효소를 준다든가, 또 안에 저산증, 위에 산이 분비가 안 돼 갖고 그런 분들은 우리가 좀 산을 해결하는 뭐 식초를 좀 식전에 먹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리플레이스를 하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또 리이노큘레이시죠. 여러분들 유산균 드시는데 이 나쁜 균을 죽였으면 좋은 균을 접종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유산균하고 소화효소는 적어도 한 3개월 동안 잘 해줘야지 장이 치료가 된다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장 리페어 해야겠죠. 장이 새는 걸 우리가 막아줘야지. 나쁜 균 죽이고 좋은 균 넣어줬으면 장이 잘 새는 걸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초유, 글루타민 이런 장 영양제를 장 점막을 재생시켜 줄 때까지 한 3달 정도 복용을 하시면서 또 마지막 중요한 거 음식을 좀 천천히 씹어 드시고 식이섬유 많이 드시고 이런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이제 결론을 정리를 해보면 장은 안에 이제 그 검사를 소변기관 검사와 에너지 대사를 보면서 장이 안 좋으면 저렇게 장 디톡스 프로그램을 리무브, 리플레이스, 리이노큘레, 리페어 여기는 4R이 아니라 5R로 마지막 리밸런스 어떤 말이냐? 스트레스 개선하려고 제가 1편에 말한 명상이나 잠 잘 자게 해야 되고 또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조금 길지만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결국 중요한 거는 제가 장이 나쁜 분들을 저렇게 개선시키지만 본인이 식습관을 개선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먹은 음식이 결국 좋은 장내 환경을 만들고 장에서 또 70% 면역이 관련됐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검사를 통해서 내 장을 한번 치료하신 다음에도 좋은 식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결국 장 안에 이 미생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개선시켜야 뱃살이 빠지는 거를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오늘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스트레스 우리가 1편에서 코티졸 많으면 살이 안 빠지기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장을 세기 때문에 뇌를 좀 편안하게 하고 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식습관을 갖고 또 간이 해독 기관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술도 절주하시고 또 살이 안 빠지면 금주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결국 이 비만을 해결하는 영양의학적 접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생활습관. 독소에 노출이 있으면 좀 바로바로 피하고 해결하는 이런 생활습관을 가져서 가능하면은 잘 천천히 드시고 이런 식습관, 좋은 음식을 먹는 걸 생활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